네, 부동산 점유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전자소송을 실제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번 같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소송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나오죠. 클릭. 대한민국 보건 전자소송 클릭. 이렇게 아이디 저장을 해 놓으면은 아이디가 자동적으로 뜹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탭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로그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번 입력하고요. 확인. 서류 제출 탭에 마우스 클릭하지 마시고 올려놓으시고 민사 서류로 가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민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민사 가처분 신청서 클릭. 아직 사건 번호 나오지 않았죠? 확인.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아까 작성을 해 놓은 걸 중심으로 해서 불러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사건 정보죠. 사건명은 부동산 전매점 금지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목적물 가액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는 걸 갖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부동산 가액 및 속가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클릭. 연도는 지금 2020년도죠. 대상은 건물이고, 이제 건물 구조는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돼요. 건물 구조가 목구조죠. 그 다음에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구조, 목구조를 선택을 하고, 이제 단독주택이니까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토지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 확인을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 20만 5,600원이죠. (20만 5,600원) 건물 신축 가격은 요건 이제 자동적으로 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해서 신축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건물 면적은 이제 등기부 등본에서 보듯이 요거 두 개를 합하면은 116.46 평방미터가 나오죠. 건축연도는 2017년도입니다. 등기부 등본 보시면은 준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공일. 자, 그리고 이제 가감산율 선택을 한번 보시겠는데, 이거는 보통은 다 해당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특수설비가 되어 있는 건물,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시설.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동 제어라든가 또 전자설비 이런 게 이제 갖춰진 빌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예요. 예,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은 가산율 적용 대상 건물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여기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보고 가산율 적용이 되는 건물이라면은 이제 체크를 해주면 돼요, 체크를. 근데 지금은 해당이 없으니까 체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소의 종류는 보기를 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물건의 인도 명도를 갖다가 이제 구하는 거고, 수익권에 기한 거죠. 이제 전세를 줬는데, 이제 월세를 줬는데 안 나가니까 선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계산 결과 보기. 이렇게 하면은 건물 가액이 나타나고 소가가 나타나죠. 근데 가처분 시에는 건물 가액이 소가가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명도 본소송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가처분은 건물 가액입니다. 자, 4,594만 3,470원. 받기를 해보고요. 45943-470. 45943-470 맞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피보존 권리는 청구권의 형태로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권. 왜냐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2기의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지의 효력은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제출 법원은 이제 그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집행 대상 목적물 수를 이제 하나면 하나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서는 등록 면허세하고 등기 초탁 수수료하고 손담보 명령은 그대로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력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 입력.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당사자, 이제 이렇게 채권자를 먼저 입력하게 돼 있죠. 내 정보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러면 쫙 입력이 돼요. 이건 어디서 나타난 거냐면은 회원 가입을 할 때 정보예요. 이게 이제 채권자가 이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저장을 하고요. 이미 당사자는 이제 등록이 됐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채무자. 채무자를 이제 입력을 하는데, 이제 채무자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 이제 주민등록번호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이게 검색이 되는 건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요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는 저희 돌아가신 모친의 주민등록번호예요. 공유주택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 누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도용을 하진 않겠죠. 지금 현재 나이만 계산을 해봐도 102살이잖아요. 누가 이걸 갖다가 도용을 하진 않겠죠. 이름은 틀립니다. 이름은 저희 모친 이름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입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채무자를 갖다가 입력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면 돼요.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으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청 취지. 신청 취지는 가처분은 거의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부동산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신청 이유. 신청 이유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월세를 준 거죠. 월세를 줬는데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이제 보증금까지 다 까먹은 사례예요. 그래서 현재 월세 100만 원이 밀려 있고 이런 상태죠.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당시에 차입연체가 2기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그리고 목적물은 즉시 인도한다. 이런 이제 그 계약이 돼 있죠. 그래서 신청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목적물은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지만은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전자소송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발급을 하면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이건 되도록이면 이제 복잡하니까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직접 입력으로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고 등기 고유 번호를 이제 건물 인도 청구 이제 가처분이잖아요. 이 건물을 체크를 하고 등기 고유 번호는 등기부 등본 보시면은 이게 고유 번호예요. 224 2017 00 5761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미등기는 아니니까 체크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원 대표 소재지 읍면동, 이거는 이제 등기부 등본 보시면은 읍이 대정읍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정읍을 갖다가 입력을 합니다. 조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주소가 구흥리예요. 구흥리.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구흥리 집원이 274-2예요. 도로명은 여기다가 도로명이 이제 평화로 89번 길입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까지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건물 번호는 이제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301-49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건물 내역을 입력을 하고 부동산 이제 가보시면은 건물 내역이 이거죠. 이거 이걸 입력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아까 입력을 해놨으니까 한번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두 개가 먼저 입력된 게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네. 건물 내역은 다 입력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하고 확인. 다음 이제 소명 및 첨부 서류가 있는데 이제 소명 서류는 가장 기본적인 게 계약서예요. 이제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주면 이제 계약서가 있게 되죠. 이제 계약서를 갖다가 소명 서류로 첨부를 해서 이렇게 첨부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첨부 서류라는 거는 여기 예시가 나오죠.
부동산 등기상 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도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래서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성 완료를 하면은 그동안에 입력했던 게 이제 딱 뜹니다. 보이시죠? 예.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누구, 채무자 누구. 목적물가액은 아까 이제 계산 한번 해봤죠? 이렇게 하고, 피보전 권리 요지는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권. 이미 다 아까 진행을 한 거예요. 신청 취지도 그렇고, 신청 이유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다음을 가보시면 신청 이유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별지 목록, 건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명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체크를 하시고 확인. 자, 이제 소송 비용하고 인지된 납부예요. 여기서 납부. 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아마 제가 작성하는 시간이 지금 11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납품 지금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인지액 9,000원하고 송달료 36,600원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걸 갖다가 농협은행 가상계좌가 나오면 이쪽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출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자동 서명만 하면은 제출이 되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증서 비번만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진짜 소송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중지를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이 이제 그 전자소송에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입력하는 최종 단계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 설명이 좀 부족했지만은 이상 마치고 다음에는 명도 소송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